네, 코로나19의 영향이겠죠. 요즘에 대중교통보다는 웬만한 거리는 내 차 타고 가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더 길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이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럴 때 고속도로도 굉장히 좀 조심해서 가야 되지만 네네. 차량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 주행하실 때 더 안전사고에 유의를 하셔야죠. 네, 저도 뭐 운전을 꽤 오래 했는데 아직도 도심 운전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도심 내에서 더욱 안전하게 운전해야 되는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 문화의 확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원격 수업과 온택트 공연 등 다양한 비대면 문화가 늘어나면서 단연 뜨고 있는 게 바로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드라이브 스루는 이제 우리 생활 곳곳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수산시장에서도 싱싱한 횟감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구입하거나 영화는 물론 전시나 공연까지 차 안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자가용 이용도 늘어났는데요. 자가용 이용이 증가한 만큼 교통안전 역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밀집된 도심 지역에 주로 위치한 드라이브 스루 때문에 사고 위험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전체 교통사고 중 71.9%가 도시 지역의 도로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고요. 도시 지역 연간 사고 건수 증가율은 2.5%로 도심 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발생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주먹 인사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부 도로의 경우에는 주변 인근의 주거 지역이라든가 또 상권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량이라든가 교통 통행량도 또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더 높습니다. 최근 3년간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331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1,315명 중에서 38.3%나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보행자 사망률을 높이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바로 속도입니다. 운전하는 속도가 빠를 경우 제동거리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렇다면 차량 속도에 따라 제동거리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직접 시험해봤습니다. 차량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 차이를 보는 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5m 간격으로 콘을 설치합니다. 이후 일정 속도로 달리던 운전자가 정지선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부터 차가 정지하는 거리까지를 측정하는데요. 과연 속도별 제동거리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먼저 시속 30km로 달렸을 때입니다. 정지선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요. 그 결과는요? 14.3m 나오네요. 이 시속 30km의 속도로 달렸을 때는 역시나 제동거리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시속 50km로 달렸을 때는 제동거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시속 50km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부터 차가 완전히 멈추는 거리는 31.8m입니다. 시속 30km의 속도로 달렸을 때보다 제동거리가 확실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10km 더 추가해서 시속 60km의 속도로 달린다면 과연 제동거리가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시속 60km에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측정 결과 41.5m나 나왔는데요. 네. 이 속도는 10k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시속 50km로 달릴 때와 60km에 달릴 때 이 차이가요. 이 체감상으로도 그렇고 실제 제동거리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속도 차이는 10km지만 시속 60km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가 완전히 정지하는 거리가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똑같은 제동력을 했을 때 실제
제동이 이루어지면서 타이어가 마찰을 일으켜서 차가 서는 지점은 속도, 달려가는 자동차의 에너지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제동거리가 늘어난 것이죠. 속도가 올라가면 제동거리는 2배로 느는 것이 아니라 3배, 4배로 점점 더 증가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동거리가 늘어날수록 돌발 상황 시 운전자의 대응이나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는데요. 특히 보행자와 충돌 시 차량의 속도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속 30km로 달리는 차량과 보행자가 부딪히자 마네킹은 쓰러집니다. 시속 50km로 달리는 차량. 마네킹의 머리가 앞유리에 세게 부딪히고 날아갑니다. 마지막 시속 60km. 부딪히자마자 마네킹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고 머리는 심하게 부딪힙니다. 실험 결과 시속 30km의 차량과 충돌 시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은 15.4%였는데요. 시속 50km에서는 중상 가능성 72.7%, 그리고 시속 60km에서는 92.6%로 보행자 사망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사고 위험률이 높아진다는 건데, 이럴 때 이 안전운전을 위한 좀 팁이 있을까요? 제한된 속도 도로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 제한된 속도에 한 10km 정도만 다운을 시켜서 운전하면은 좀 더 여유 있게 운전을 할 수가 있고, 속도를 낮추게 되면 제동거리가 줄어들고 보행자가 나왔을 때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이 외에도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2016년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확대해 왔는데요.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속도 5030은 정확하게 어떤 정책인가요?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행자가 많은 도시부 도로의 제한 속도를 50km 이하로 낮추고요. 또 생활권 도로인 이면 도로의 제한 속도를 30km 이하로 낮추는 정책인데요. 도시부 도로의 50과 그다음에 이면 도로의 30을 합쳐서 안전속도 5030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종로 구간은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이후 정체가 잦은 특정 구간의 경우 차량 소통이 좋아지면서 평균 주행 속도가 최대 3.3km나 증가했습니다.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예상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그리고 운전자까지 지키는 안전한 속도로 건강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속도 5030 꼭 기억하시고 안전운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엔 음주운전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요, 지난해에는 윤창호법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개정, 또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14% 감소했다. 네. 그럼에도 올해 을왕리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이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시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매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씩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단풍 곱게 물들고 나들이 하기 좋은 가을날입니다. 분위기에 취해서 한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술 한 잔만 하셔도 운전대는 놓으셔야 된다. 이거 다 잘 알고 계시죠? 또 전날 술을 많이 드셨으면 아침에 덜 깬 상태에서 핸들을 잡을 수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하시면 안 되고, 내 건강, 안전을 위해서 더 그러면 안 되시는 거죠. 자동차는 집에 두고 그럴 때는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